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영동일고 2학년 문학 내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2017년부터 잠실 지역에서 국어 수업을 담당해 왔고 로고스학원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드릴 차례를 먼저 설명드리면 영동일고 2학년 이제 내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할 때 주안점으로 둬야 될 사항들, 그리고 진행 방향과 지금까지의 입시 결과 순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먼저 영동일고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면, 첫 번째로 대체로 일정한 교과서 범위에 추가로 프린트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게 영동일고 내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학년은 지금까지 교과서 범위가 거의 고정된 형태로 대부분 수업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근데 2학년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록되는 작품의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항상 들어가는 작품들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교과서 범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수는 없고, 다만 매번 이제 추가 프린트로 문학 작품이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매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동일고는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학년 문학 역시도 외부 작품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는 게 조금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영동일고는 사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일정한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게 학교 시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난이도가 조금 극단적인 편인데, 보통 영동일고는 내신 시험에서 등급을 산출할 때 한 번은 조금 쉽게 내고 한 번은 어렵게 내는 형태로 그렇게 등급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1등급 컷이 거의 97, 98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80점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영동일고 내신을 준비할 때 있어서 주안점으로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2학년 내신은 1학년 때에 비해 과목별 시간 분배가 특히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래도 2학년 올라오면서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서 탐구 과목 공부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것들은 원래부터 이제 조금 비중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국어 과목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과목별 시간 분배를 하는 게 특히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동일고는 외부 작품 출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수능형 학습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게 내신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선 지문을 스스로의 힘으로 읽어내는 훈련을 뭐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겠지만 내신 기간에도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종 등급은 중간 기말을 합산해서 이제 산출된다는 걸 학생들이 좀 명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험이 보통 한 번은 쉽고 한 번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에서 좀 원하는 등급대가 안 나오면 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놔버리는 경우도 좀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험을 한 번에 시험을 못 봤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충분히 만회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에 4등급이 나왔는데 기말고사를 부지런히 준비해서 최종 등급을 2등급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막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시작해도 최종 등급을 2,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등급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이제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다음으로 저희는 학습의 태도를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방향,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많이 나뉘는 과목이라고, 결과가 나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혹은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이제 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업에 많은 이제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수업 때
작품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빈출되는 작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수업 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 3회 학습 루틴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험 기간 동안 10회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공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클리닉을 이제 평일에 진행하게 되는데, 평일 클리닉은 학생들이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국어 클리닉 시간을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클리닉이 단순한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가는 시간이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곳에 비해 클리닉을 조금 길게 진행을 한 편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내신 기간에 학생들이 클리닉을 좀 한번 오면 3시간 정도, 조금 길게 진행하는 학생들은 4시간까지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클리닉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매주 진도를 나갈 때마다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클리닉을 빡세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은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이제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 단순히 자습서 해설 수준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작품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납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역시도 이제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이 매주 클리닉을 올 때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학기가 진행되고 학년이 진행될수록 점차 수강생이 늘어나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1학년 때는 이제 보통 학원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보고 이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시험을 몇 번 치러보고 나면 학교에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누가 시험을 잘 봤다 이런 정보가 이제 조금 돌기 때문에 그걸 보고 2학년 때 수업을 이제 신청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잠실에서 수업을 해오면서 항상 1학년보다 2학년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영동1고 2학년 내신 역시도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수강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방학 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에 새로 진입한 친구들이 있어서 2학년 내신은 조금 더 이제 많은 인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이제 7년, 만으로 8년 정도 이제 수업을 해오면서 매년 담당 학교 전교 1등급자의 30% 정도, 많게는 40% 정도 꾸준히 배출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영동1고 같은 경우는 24년도 영동1고 수강생의 약 35%,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2등급, 누적 1, 2등급까지 이제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아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이 오를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제 1학기 때 6등급에서 시작했다가 2학기 때 2등급까지 끌어올린 학생, 내지는 1학기 때 7등급으로 시작했다가 2학기 때 3등급으로 올린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 역시도 부지런히 따라만 와준다면 충분히 이제 아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3년 2학기 때 이제 로우스 학원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했는데, 23년 대비 24년에는 전체 수강 인원이 174%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대학 진학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대입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메디컬 3명 정도, 그리고 서울대 4명, 연대, 고대 뭐 1명, 2명씩 이렇게 갔고, 그 외의 학교들도 이렇게 지금 갔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실제로 진학한 학생들은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성적표, 합격증,
그리고 저에게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린 학생들만 입력을 했고, 당연히 중복 입력하지 않았고, 현역으로 실제로 진학하는 학교 기준으로 이제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잠깐 수업을 듣는 학생들, 뭐 한 학기 뭐 수업 듣고 간 학생들을 제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 2년 정도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만 지금 기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잠실 지역에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왔다는 점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수강 후기는 뭐 제가 이제 현장 설명회 때 진행하는 이제 거기에서 제공하는 리플렛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수강 후기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받은 것 2개만 이제 언급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받은 건데 이번에 서울대 수리과학부 정시로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국어 등급이 3등급권 학생이었는데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도 1등급권으로 향상이 되었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 역시도 이제 1등급으로 꾸준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수시에서 사실 카이스트에 합격은 했는데 학생이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최종 지망이 서울대 수리과학부다 보니까 이제 정시까지 지망을 했고 이제 수능에서 수리과학부에 최초합을 하기에는 수능 점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 잘 받아놓은 내신 점수 덕분에 수리과학부 최초합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수능 종강할 때까지 꾸준히 이제 같이 수업을 해온 학생인데 사실 이 친구는 고3 3월 모의고사 처음 시작할 때는 국어가 4등급 나왔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에 조금 자신이 없고 국어를 늘 불안해하던 친구였는데 수업 종강할 때까지 함께 했었고 초반에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대치동 대형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종에 한 2-3달 정도 듣고 나서는 제 수업만으로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었는데 3월 모의고사 4등급에서 수능에서는 98점을 받았고 학생이 수능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들어보고 했는데 그 대형 강의보다 저한테 배운 게 조금 더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고맙기도 해서 요거를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잠실권역 특성상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실에서도 충분히 대치동 못지않은 양질의 수업을 제공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학생들의 실력 향상만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학원 국어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